어릴 때 시를 꼭 읽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문해력 신장에 있어서 시는 최고의 조기 교육이에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문해력을 책임지는 남자 문책남 박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집 추천입니다. 시집? 요즘 누가 시를 읽어? 사실 문학의 끝판왕은 시거든요. 그래서 작가 중에 작가도 시인이라고들 하죠. 예전에 한 평론가가 얘기하기에 진짜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시를 쓴대요. 시인은 한 문장에 자기 생각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작가가 소설을 쓴대요. 한 문장에 내 생각을 농축시키지 못하면 두 문장, 세 문장에 나눠서라도 쓰겠다는 거죠. 그만큼 시는 완전한 형태의 한 문장을 추구하는 일종의 언어로 치면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치만 이 대개 시는 너무 함축성이 짙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의사와 금융맨, 어떤 시인의 공통점은 못 알아듣는 말을 많이 할수록 멋있어 보인다는 규칙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하지만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 시인도 있어요. 바로 국민시인 나태주 시인인데요. 몇 년 전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이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제가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쉬워요. 단순해요. 쉽고 단순하지만 명확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 나태주 시인은 왜 필요할까? 대체 뭐가 좋길래 제가 오늘 책까지 들고 나와서 추천하는 걸까요? 시는 언어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요. 같은 작품을 영화로 보는 것과 소설로 읽는 건 분명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영화는 감독의 상상력이잖아요. 감독이 떠올린 이미지에 부합하는 배우가 캐스팅되고 또 감독이 상상하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영화의 정의죠. 그런 영화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독의 상상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반면에 소설은 무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떠올리는 주인공의 이미지도 배경도 판이하게 다를 거예요. 흔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이해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고 영상화 시키는데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취학 전부터 꾸준히 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태주 시인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나태주 시인의 시는 상상이 되게 잘 돼요. 별명이 풀꽃 시인인데 충남 공주에 사시면서 자연 경관을 소재로 시를 많이 쓰셨어요. 풀과 꽃과 바람, 보이는 그대로 자연을 묘사한 글을 쓰다 보니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나태주 시인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요. 한평생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내셨다 보니 이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를 쓰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실제로 나태주 시인이 젊은 날에 쓰셨던 시를 읽어보면 최근에 쓴 시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되게 한국 시는 시인의 필력이 깊어질수록 한문의 사용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글이 베베 꼬이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나태주 시인은 그 반대로 언어는 단순해지고 명확성은 높아진 경우죠. 본받고 싶네요. 아이들이 읽기에 나태주 시인의 시보다 더 좋은 시는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은 첫 번째, 나태주 대표시 선집.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두 번째, 나태주 대표시 선집. 걱정은 내 몫이고 사랑은 내 차지. 책이 예쁘죠? 안을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담백하게 시만 적혀 있거든요. 깔끔한 흰색 배경에 이렇게 시만 적혀 있는데 저는 이런 구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원래 두 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책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구잡이로 이사 박스에 넣고 왔더니 이 나머지 한 권, 이 파란색 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이 이미지로 띄워놨어요. 두 권의 책은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책 두 권은 표지만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될 뿐 같은 시리즈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400여 편의 시가 있으면 반 잘라서 200편은 빨간색에 200편은 파란색에 이렇게 나눠 실은 거죠. 여기서 잠깐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 가보면 나태주 시인의 책이 굉장히 다양해요. 출판사도 여러 곳이고 책 제목도 제각기 달라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다 다른 책이라고 생각해서 몇 권을 골라 집어와서 집에 와보면 실린 글들 중에서 중복되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시집의 제목은 대개 수록되어 있는 시 중에서 대표되는 시의 제목을 따서 네이밍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인이 쓴 시가 1000여 편이 있다고 해보죠. 출판사는 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100여 편을 추려다가 시집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시집의 이름을 각기 다르게 붙이는 거죠. 그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출판사, 다른 시집을 사도 겹치는 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시집도 큰 틀에서 보면 오래전에 시인이 쓴 시를 엮은 시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집이라고 불러요. 선집은 대표작들을 엮었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두 권의 선집은
2017년 4월에 출간되었고요. 푸른길 출판사에서 엮었습니다. 왜 시인의 시 중에서도 유명한 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가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시인 풀꽃조차 시인은 그리 완성도 높은 시가 아니라고 어떤 잡지에서 인터뷰한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지만 스스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들이 꼭 독자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글들이 많이 회자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잘 쓴 글도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시집 두 권은 나태주 시인한테 바로 그런 시집이에요. 시인은 이 책을 가리켜 자신의 시를 읽고 싶으면 이 대표시 선집을 보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시인 스스로 완성도가 좋다고 느끼는 이 시들을 두 권에 걸쳐 한데 모은 것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두 권의 선집입니다. 이 책은 나태주 시인의 파노라마를 보여줘요. 2015년부터 1970년대 작품까지 이때 동안 창작한 200여 편의 시들을 창작 연도의 역순으로 배열한 것이 특징이에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노년의 나태주에서 시작한 글이 청년 나태주한테까지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권만 가지고 있으면 나태주 시인의 시집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선집이지만 전집 같은 느낌도 있는 거죠. 다음은 읽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우선 필사노트 한 권을 우리 아이들한테 만들어주세요. 알파문구나 모닝글로리에 가서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노트, 평소에 좀 비싸서 안 사줬지만 애가 갖고 싶다고 조르던 그런 학급품이 있으면 그것도 좀 사주세요. 시 쓰는 과정을 즐기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미끼인 셈이죠. 시는 소설과 달리 따라 쓰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사를 권장하는 이유에는 시를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데 시를 읽으라고 하면 무턱대고 읽어버려요. 느끼지도 않고 정말 읽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읽을 거면 굳이 시간 들여서 시를 읽는 의미가 없거든요. 시를 단순히 읽기만 하면 우리의 오감 중에서 시각만 일을 하죠. 반면에 따라 쓰면서 시를 읽게 되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까지도 독서에 관여하게 돼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나? 의도치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시의 배경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꼭 쓰면서 읽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아이들한테 시를 읽히는 현명한 방법 첫 번째, 따라쓰기입니다. 노트에 하루에 3편 정도 따라쓰게 시키면 좋고요. 그리고 글만 쓰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색연필로 노트를 꾸미게도 하는 거예요. 노트를 펼쳐서 왼쪽 페이지에는 시를 따라쓰게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시를 읽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그럼 언어 상상력이 2배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처럼 예쁜 동시, 나태주 동시 따라쓰기. 나태주 시인의 동시 필사책이 따로 출간되어 있어요. 작년 9월 3일 한솔 수복출판사에서 출간했네요. 역시나 책이 이쁘죠? 안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왼편에 나태주 시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요. 오른편에 직접 따라 쓸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일이 정성 들여 필사 노트를 만들면 더욱 좋겠지만 시작하기 번거롭다 생각이 드시면 이런 동시 필사책을 구매해서 필사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시를 읽히는 현명한 방법 두 번째, 시를 외우게 하고 다 외우면 포상을 해주세요. 7살에서 8살 사이 아이들은 폭발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시를 읽히면 말과 표현이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 외우기까지 한다면 시 속에 녹아있는 예쁜 말과 비유를 자신의 언어로 체득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는 전부 다 언어 천재니까요. 가만 보면 같은 7살 아이들이라고 해도 말을 굉장히 능숙하고 호감 있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상대를 밀어내는 공격적인 말투를 많이 쓰거든요. 내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졌으면 하는 이미지는 당연히 능숙하고 호감 있는 이미지겠죠. 그럼 답은 시에 있어요. 시를 외우는 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영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잖아요. 외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라서 그래요. 한국어와 영어는 전혀 다른 언어라서 노력하지 않으면 습득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우린 그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적 언어도 같아요. 평소 대부분 사람들 입에 붙어있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모국어일지라도 외국어인 거죠. 의도적으로 시를 쓰고
또 입으로 외우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같은 방법을 썼어요. 말은 빠르고 발음은 세고 구사하는 언어는 비교적 너무 단순하니까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교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노력을 한다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아이들한테 시를 읽히는 현명한 방법 세 번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모님도 같이 읽어주세요. 아이는 숙제를 싫어해요.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껴요. 엄마가 시 읽고 쓰는 걸 숙제처럼 내주면 아이와 충돌을 빚기 쉬워요. 엄마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켜?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엄마는 왜 안 해? 이렇게 물으면 답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께서도 함께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시인이 바로 나태주 시인이에요. 아이가 읽어도 좋지만 부모님이 읽으면 더 큰 위로와 공감을 받는 시인이에요. 제가 책 읽기를 권해드리고 또 문해력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좋은 것도 다 알겠고 시켜야 된다는 것도 맞죠.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퇴근하고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왕 책 읽어줄 거 아이들만을 위한 독서보다는 부모님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태주 시인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취학 전 문해력 신장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나태주 시인의 시집 3권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 시집 한 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셔서 우리 나태주 시인의 시집 한 권 주문하셔서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위해서 읽어주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과 독서법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